파리지행 2일차. 하루 종일 파리 시내를 둘러보고 호텔로 돌아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저녁 식사를 마치고 파리의 야경을 보기 위해 야간 시티 투어를 위해 투어 시작점 루브르 박물관 앞에서 투어 버스를 기다립니다. 버스가 블루라인. 이거 블루라인이라고 써줬네. 부터 파리스 블루라인. 서서히 해가 지면서 파리 도시 전체가 하나둘씩 불이 들어오면서 기대했던 야경이 시작됩니다. 야경 시티 투어는 약 2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퇴근 시간이라 도시가 바쁘게 움직이네요. 오전 출근 시간에 자전거 행렬을 자주 보게 되는데 퇴근 시간에 또 보게 됩니다. 저 멀리 조명이 들어온 에뚜알 개선문과 에펠타워가 정말 환상적으로 보입니다. 정말 기대되는 야간 시티 투어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루브르 박물관 앞 까루셀 광장 아치를 통과하면서 야간 시티 투어가 시작됩니다. 라운드어바웃을 돌아 까루셀 다리를 건너갑니다. 젠느강을 가로지르는 여러 개의 다리를 배경으로 다리 아래에 떠있는 유람선과 저 멀리 황금빛의 에펠타워와 푸른빛의 그랑펠레까지 야경이 너무 화려하고 아름답네요. 기대했던 것보다 실제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까우셀 다리를 건너 위대 생페르가 거리로 들어오면 고가구점과 개인 갤러리들이 많이 있는 거리에서 파리의 지성과 문화의 거리, 파리 생제르맹 거리, 파리 육구로 들어섭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생제르맹 대 프레 구역은 파리 지성과 문화를 대변하는 장사로 탈바꿈했다고 합니다. 세련된 생제르맹 대 프레 지역에는 고급스러운 상점, 레스토랑, 중세시대에 지어진 파리에서 가장 오래된 수도원인 생제르맹 대 프레가 있습니다. 갤러리가 늘어선 거리는 방대한 인상주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오르세안 미술관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젠느강역에 있는 거리 서점에서는 보존 서적을 판매하며 생제르맹 거리에는 랑브레 고다르나 프랑스와 디루포가 철학자 사르트르와 시몬드 보부아르, 헤밍웨이와 같은 지성인들이 자주 드나들었던 카페로 카페레 두 마고나 카페 드 플로이드에가 아직도 남아있어 상징적인 카페로 문화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생제르맹 거리는 고급 명품뿐만 아니라 아트 갤러리로 유명한 곳입니다. 파리에서 쇼핑도 하고 커피를 즐기면서 파리지행 문화도 즐길 수 있는 생제르맹 데프레 지역을 꼭 산책해보세요. 홍대자리에서 젠느강 거리를 거쳐 생제르맹 데제르역과 오데옹역까지 걷는 것을 추천합니다. 시티 투어를 하다 보면 거리의 건물 벽화가 코믹한 애니메이션이 재밌게 그려져 있어 조명과 함께 어우러져 또 다른 느낌입니다. 사도 생자크에게 바쳐진 생자크 탑은 종탑으로 생자크 라 부시르 교회의 유일한 흔적으로 생자크 르마주르 자크드 제베데 또는 생자크라고도 불리는 그에게 바쳐졌다고 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12사도 중 한 명이자 사도 요한의 형제였습니다. 그는 콤포스텔라 지역을 포함한 스페인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고 합니다.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 가는 도로 일부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동산과 받침대를 포함하여 높이는 62m입니다. 그랑펠레는 프랑스 파리 8구역에 있는 대형 전시장이자 박물관입니다. 원래 1900년에 파리 박람회를 위해 지어졌다고 합니다. 디팔레와 알렉산드르 3세 다리와 같은 시기에 지어졌습니다.
정면의 외관은 앙리 드글랑, 반대편의 외관은 알베르 토마, 인테리어와 나머지 두 면은 알베르 로베, 그리고 전체의 총감독으로 샤를 지로가 설계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 건물의 외관은 초기 보자르 건축의 전형적인 예로 메인 지붕은 철과 유리로 덮여 있습니다. 1993년에 중앙의 유리 지붕의 일부가 폭락한 후 12년간 폐쇄되어 대규모 수리 작업을 거쳐 2005년 9월에 다시 개관되었습니다. 샹젤리제 거리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2km 거리로 동쪽의 콩코드 광장 오벨리스크에서 서쪽의 사를 드골 공장 에뚜알 개선문까지입니다. 샹젤리제라는 이름은 엘리시온의 들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파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로 소개되기도 합니다. 루브르 박물관의 나폴레옹 광장에 자리한 루이 14세 기마상부터 출발하여 카루셀 개선문, 또릴리 정원, 룩소르 오벨리스크, 에뚜알 개선문을 거쳐 파리의 동쪽의 라데팡스 개선문까지 풍경이 이어집니다. 유명 브랜드가 모인 메인 거리로 파리에서 가장 유명하고 화려한 쇼핑거리로 세계 각국에서 찾아온 관광객들로 항상 붐비는 거리입니다. 빠진 뒤에는 개선문의 야경을 감상하며 잊지 못할 파리의 밤을 즐길 수 있는 거리입니다. 7월 14일 혁명기념일의 군사 퍼레이드와 연말 크리스마스 일루미네이션 등 시기별로 진행되는 이벤트도 여기에서 열립니다. 프랑스의 영광을 상징하는 별의 개선문, 나폴레옹의 승리를 기념하여 만든 건축물로 19세기에 프랑스가 오스트리아 러시아 연합군을 격파한 아우스터리치 전투의 승리를 기념해 세운 전승기념비입니다. 안공까지 30년이 걸려 건설을 명령한 나폴레옹마저 안성을 보지 못하고 시신 상태로 개선문을 통과해 인발리드에 안치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영웅만 개선문을 통과할 수 있었다고 하며 1945년 파리를 해방시킨 샤를 드골 장군이 이 아래로 행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프랑스의 역사에서 큰 의미를 가진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리 도심을 눈에 담을 수 있는 뷰포인트로 개선문을 중심으로 파리의 주요 대로 12개가 별 모양으로 길게 뻗어 있어 에뚜알 개선문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개선문 자체로 거대한 예술품이지만 내부 270개가 넘는 계단을 오르면 만날 수 있는 전망대에서 보는 샹젤리제 거리와 파리 도심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일몰 후 조명을 밝힌 에펠탑의 모습과 아름다운 파리 야경을 카메라에 담고 싶다면 저녁 시간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유럽에서 가장 큰 동양 전시관으로 미술품 수집가이자 동양학자 에밀 김해의 주도로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김홍도의 행려 풍속도 팔폭병풍과 삼국시대의 방가사유상, 신라 금관 등 우리나라 작품과 유물을 포함해 일본과 중국, 태국, 캄보디아 등 아시아 전역에서 수집한 4만 5천여 점의 예술품을 전시 및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앙코르와트 사원 조각상과 히말라야 미술품 1,600여 점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벨탑은 프랑스 파리 마르스 광장에 위치한 격자형 철골 타워입니다. 1889년에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맞이하여 만국 박람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박람회를 상징할 만한 기념물로 벨탑을 건축했다고 합니다. 박람회가 열린 마르스 광장 출입 관문에 위치해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를 상징하는 세계적인 명소로 이 탑은 건축가 에펠이 1889년에 시민혁명 100주년을 기념하여 세운 것으로 당시에는 환영받지 못한 건축물이었다고 합니다. 고풍스러운 느낌의 파리에는 철골 구조물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였다고 합니다. 많은 지식인과 예술가들에게 파리의 예술성과 미적 가치를 망치는 혐오스러운 새덩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파리 시민들은 에펠탑을 좋아하게 되었고 이에 1991년에는 에펠탑을 포함한 세느강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파리의 밤을 안성하는 아름다운 일루미네이션. 함내 3개의 전망대에서 각각 다른 시점으로 파리 도심과 주요 명소를 조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높은 제3전망대의 파노라믹 뷰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풍경이라고 합니다. 2개의 전망 레스토랑을 이용하고 싶다면 파리 방문 전 미리 예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탑 위에서 감상하는 도시 야경도 아름답지만 해질녘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지는 화려한 에펠탑 일루미네이션이 로맨틱한 파리의 밤을 더욱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듯합니다.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조명이 달라지니 미리 확인하고 밤 산책을 나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특별히 예쁜 에펠탑 배경 기념사진을 남기고 싶다면 안전한 모습의 에펠탑을 눈에 담을 수 있는 차이오 궁전과 피크닉을 즐기며 에펠탑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샹드 마르스 공원을 추천합니다. 루봉 궁전은 프랑스 파리 7구 캐더르세에 위치한 프랑스계 의사당 건물로 콩코드 다리, 콩코드 광장과 일렬로 이어져 있습니다. 외무부 장관 관저도 인접해 있으나 두 건물은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콩코드 다리는 파리의 세느강 주변 뚜를리 정원으로 향하는 곳과 오르세의 구역과 인접한 곳이며 별칭이 많은 다리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프랑스인들 사이에서는 루이 16세교, 혁명교, 콩코드 등으로 불리기도 했지만 1830년경 전후로 콩코드 다리라는 이름이 일반적으로 쓰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콩코드 광장은 프랑스의 평화와 화합을 상징하는 역사적인 장소로 혁명기 프랑스 역사의 중심부에 자리한 광장으로 파리에서 가장 유명하고 역사적인 광장입니다. 룩소르 오벨리스크는 이집트 룩소르에 있는 아몬 신전의 오벨리스크이며 1836년 파리의 콩코드 광장 중앙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룩소르 오벨리스크는 1937년에 역사적 기념물로 분류되었다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 문명으로 거슬러 올라가 파리에서 가장 오래된 기념물로 수도가 건국되기 전부터 존재했다고 합니다. 포토스팟으로 인기 있는 오벨리스크는 이집트로부터 선물 받은 23m 높이의 3200년 된 오벨리스크가 콩코드 광장의 상징이자 여행객들의 포토스팟으로 유명합니다. 생트 마리 마들렌 교회 또는 비공식적으로 라 마들렌 교회는 파리 8구의 마들렌 광장에 있는 카톨릭 변당 교회입니다. 루이 15세가 새로운 루어얄 거리에 초점으로 계획하여 현재의 콩코드 광장엔 새로운 루이 15세 광장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방돔 광장은 루이 14세와 루이 15세 시대부터 존재해오며 고전 예술 양식을 잘 보여주는 광장입니다. 팔각형 모양의 광장은 베르사유 궁전의 건축가로 유명한 쥐엘 아르두앙 몽사르의 설계로 처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광장이 처음 만들어질 때에는 광장 중앙에 루이 14세 기만산이 있었지만 프랑스 혁명 때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1804년 참수영이 거행되기도 했다고 하네요. 광장 가운데에는 현재 나폴레옹의 전투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기념탑이 있는데 처음 기념탑이 세워졌을 때에는 꼭대기에 나폴레옹 동상이 세워졌으나 나폴레옹이 실각한 후 앙리 4세의 동상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후 나폴레옹이 다시 집권하자 앙리 4세 동상을 다시 철거하고 후에 루이 필립에 의해 나폴레옹 동상이 다시 세워졌다고 합니다. 현재 방동 광장은 파리의 대표적인 명품 쇼핑 공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파리 리치 호텔을 비롯하여 세계적인 유명한 보석상과 시계상들이 광장을 에워싸고 있는 곳입니다.
황돔 기둥은 높이가 44.3m이고 평균 직경은 약 3.6m입니다. 황동으로 장식된 돌로 만들어졌으며 받침대 위에 올려져 있고 그 위에는 나폴레옹 1세 동상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건축물은 로마의 트라이아누스 포럼에 있는 트라이아누스 기둥에서 영감을 받았는데 황돔 기둥은 전부 대리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바스티유 광장의 7월 기둥도 비슷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파리 쇼핑을 대표하는 아이콘 갤러리 라파예트 파리 오스만점은 무려 12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하는 유럽 최대의 백화점으로 오페라 지역에 위치한 총 4개의 건물로 3,500개 이상의 브랜드가 입점해 있다고 합니다. 갤러리 라파예트 백화점은 1893년에 설립된 유명한 곳으로 특히 라파예트 백화점의 상징인 중앙에 위치한 웅장한 스테인드 글라스 돔은 압도적으로 방문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듯합니다. 쇼핑뿐만 아니라 건축적인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어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세이지 호스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카바레로 물랑루주, 리도와 함께 파리 3대 카바레로 꼽힌다고 합니다. 1951년 알랭 베르랑당에 의해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티나 본 티즈, 비욘세, 살바도르 달리, 루브탱, 리사와 콜라보 공연도 했다고 합니다. 1889년 샤를 디들러와 조셉 올로가 물랑루주를 공동 창립했는데 이들은 파리 올림피아도 소유했다고 합니다. 원래 장소는 1915년에 화재로 소실되었고 재건 후 1925년에 다시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물랑루주는 몽마르트의 남서쪽 파리의 피갈 지구에 있는 18구의 블러드 클라시가에 있으며 지붕 위에 랜드마크인 붉은 풍차가 달려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블랑시 스테이션입니다. 물랑루주는 현대적 형태의 킹빵 댄스 발상지로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원래는 그 장소에서 운영되는 창녀들의 유혹적인 춤으로 소개했지만 킹빵 댄스 리뷰는 그 자체의 엔터테인먼트 형태로 발전하여 유럽 전역에 카바레가 도입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날 물랑루주는 관광 명소로 전 세계 방문객을 위해 주로 음악 댄스 엔터테인먼트를 공연한다고 합니다. 프랑스 파리의 북역은 프랑스와 유럽에서 가장 분주한 기차역으로 하루에 약 70만 명의 승객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파리의 19에 위치한 북역은 북부 파리와 프랑스 그리고 유럽,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로 가는 장거리 열차 및 프랑스 지역으로 가는 기차 출발지이자 도착지입니다. 프랑스의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아름다운 예간에 파리를 대표하는 명품 백화점으로 오스만 거리에 위치한 뿌랭탕 백화점은 1866년에 설립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명소입니다. 고급 브랜드와 화려한 예간으로 건물 자체도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아름답습니다. 카페드 라페는 프랑스 파리 8구의 카푸신데로와 오페라 광장이 교차하는 곳에 북서쪽 모서리에 위치한 유명한 카페입니다. 플라스 드 로페라는 파리 9구에 있는 광장으로 샤를 가르니에가 설계한 오페라 가르니에와 같은 시기에 지어졌으며 오페라 가르니에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고 합니다. 두 건물 모두 나폴레옹 3세 치하에서 오스만식으로 파리를 재설계한 것의 일부였다고 합니다. 세느 강변을 따라 펼쳐진 파리의 야경은 마치 마법처럼 아름다운 파리의 골목골목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담은 아름답고 낭만적인 2시간 30분 동안의 파리 야경 투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